당초 예정됐던 친교의 시간을 30분 이상 넘겨서 1시간 반여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백악관 1층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영접을 나왔고, 이 또한 참전 용사 기념공원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먼저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를 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날 때 배웅을 나선 것도 바이든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보여준 각별한 예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밀도 있는 환담만으로도 동맹 70년을 기념하는 미국 측의 정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친교의 시간, 이 친교의 시간에 있었던 이런 뒷얘기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끌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국빈 방문다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융숭한 대접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맞춤형 의전이 돋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목이 말라서 포도주스를 마시려고 들었는데 네. 이 바이든 대통령, 윤 대통령 임무실은 여기 있다. 제로 콜라를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아, 포도주 말고 옆에 있는 콜라를 준 거예요? 맞습니다. 평소에 윤 대통령이 제로 콜라를 즐겨 마신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이렇게 취한 존중 맞춤형 의전을 선보인 겁니다. 이런 맞춤 배려 이 선물로도 이어졌는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깜짝 선물로 미국 가수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적힌 통기타를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윤 대통령이 이 가수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평소에 즐겨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깜짝 선물을 내놓은 건데 이런 호의에 윤 대통령 깜짝 공연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한 소절만 부르겠다. 라며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 아메리칸 파이의 앞소절을 1분 정도 열창했다라고 합니다. 직접 불렀어요? 맞습니다. 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기자인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로콜라 즐겨 하신다는 거 제가 처음 듣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알 만큼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외교는 정보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이 대통령이나 이제 원수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취향인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하는 것도 그 나라 가지는 정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진짜 깜짝 좀 놀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았지? 라는 이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옛날에 메르켈 총리하고 네.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네. 그때 푸틴 대통령이 그 개를 들고 왔어요.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그 큰 개에 대해서 어떤 좀 무서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개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굉장히 좀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친교가 아니고 역으로 이용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의 경고성을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 문제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를 다 입수를 해서 이런 선물들을 다 말하는 이 통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맥클린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선물을 준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국 간에 세세하게 정말 챙기고 있다라는 측면에 한 측면에 있는 반면에 당신의 취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라는 또 한편의 어떤 정보력 싸움 이런 것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이런 선물 받잖아요. 네. 이게 윤 대통령 개인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다 대통령 기록물로 갑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김진일 수사.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만찬이 진행이 됐는데 이 만찬에 참석한 면면들 보니까 다 유명하신 분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했던 박찬호 씨하고 그렇죠. 또 박찬호 씨 아내 박리애 씨도 이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헐리우드 영화배우로 굉장히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자신의 아들인 매덕스와 같이 또 만찬장을 찾았는데요. 이 매덕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외국인 전형으로 해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공학과에서 이제 진학을 했었죠. 맞아요. 그때 그 학교 근처에 뭐 원룸인가 오피스텔 알아본다고 기사도 그렇죠, 났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참석을 했고 또 이 외에도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제1교포 삶을 그렸던 베스트셀러 파친코의 작가인 이민진 작가 역시도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지숙 기자.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첫날에 이제 넷플릭스 CEO 만나서 뭐 투자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일론 머스크도 만났어요? 맞습니다. 이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이 대통령 방문 일정을 듣고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먼저요? 맞습니다. 오.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만남에서 사업 제안서를 하나 내밀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테슬라의 초대형 생산 공장 이 기가팩토리를 우리나라에 짓는 게 어떻냐 이런 제안이 담겨 있었다고 야, 하는데요. 이 기가팩토리 유치하려고 전 세계 국가들 경쟁 엄청 치열하거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가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 인력, 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 회장은 이 한국은 기가팩토리 후보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중 하나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김준일 씨, 이런 거 보면 뭐 넷플릭스 3조 3천억 원 투자 이끌어내고 이렇게 기가팩토리 유치까지 힘쓴 거 보면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내려고 상당히 애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애는 많이 썼는데 이거를 이제 높게 평가하기가 조금 저는 어렵다. 왜요? 예, 왜냐하면은 기본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를테면은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영수가 좀 약해요. 네. 그래서 기초 체력을 좀 국영수 기본 과목을 좀 성적을 올려라 그랬는데 이게 느낌이 저는 예체능에서 성적을 올려보겠습니다라고 예체능을 한 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자동차, 반도체법 이게 국내에서 굉장히 요구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이고 이제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거고 총 대통령실에 따르면 59억 달러 지금 유치를 네,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서 1,000억 달러 한국이 2년간 투자해줘서 고맙다. 133조 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게 133조 대 8조 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거를 그대로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로 이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였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시각은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좀 아쉽다. 그래서 추후에 좀 더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이모저모 살펴봤는데 지금 저희 이제 논설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의견들이 좀 갈립니다. 그것처럼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도 상당히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입니다. 한마디로 현찰 주고 어음을 받은 셈인데 믿지는 장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야박한 평가인데요. 잘한 게 뭐가 있을지 찾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퀀텀 점퍼가 이루어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한미 정상회담 하나, 내용 하나인데 조금 전 이현정 의원과 김준호 에디터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정치권도 여야가 보는 평가가 참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로 가는 것이지 집권 여당의 대표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방문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전이 있느냐 하는 것들, 관계를 더 강화했는지 악화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한 성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 새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IR법이라는 게 우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해결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외교력을 풀어가야 되는 이제 과제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로 따져본다라면 일단 대통령이 이번에 집중했던 안보와 경제 그 부분에서 일단 핵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은 저는 충분히 성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없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문안으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70년 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맞물려서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이 선언이 있었고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더 강화해 나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당시에 북미 회담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걸 놓고서 이게 뭐 점역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이야기 평가하기에는 저는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그래서 미국의 일정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는 또 미 의회 연설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취재 잘해서 내일 더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